예, 제가 지난 방송에 그 이기영 정몽규 회장 연임, 지금 현 상황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그 둘 연임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내용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아주 좀 좌절하거나 또 분노하는 분들의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심지어는 저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는 안 좋은 내용의 댓글도 보이고, 이 둘의 연임에 반대하는 분들, 이 둘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 방송은 또 그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는 것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균형을 또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기영 회장과 정몽규 회장하고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네. 이 두 사람한테 제가 뭐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적도 없으니까 제가 뭐 그 댓글 내용 중에도 뭐 그런 게 보이던데, 뭐 분위기를 뭐 띄우는 것 아니냐, 이들의 연임을 위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하고 전혀 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들은 머리에 딱 담으셔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단체 회장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그러니까 정관이나 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뭐 후보자 뭐 후보 결격 사유 이거는 그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선거는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인단의 그 투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점은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영 정몽규 회장 연임을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이 후보 자체를 이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본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으로, 그러니까 뭐 국회 또는 용산, 문체부가 갖는 그런 어떤 사실상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이죠. 파워. 그거로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조지면 이 두 사람의 이 후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요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용산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부정적이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서 뭐 이렇게 연임 도전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몇몇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또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 이러한 워딩 이런 거 가지고는 이 두 사람의 이 후보를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워딩 가지고는 이 두 사람의 연임 출마 의지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실제 그러한 뭐 용산이나 문체부나 또는 뭐 국회에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액션. 예.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뭐 압박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뭐 용산이나 또는 문체부 장관, 문체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너 이제 출마하면 안 된다. 출마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이 두 사람이 조금 겁을 먹어서 출마를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로 얘기할 텐데, 뭐 세무조사 또는 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도 이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있다 얘기하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이런 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업무 방해죄 또는 협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한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공무원들은 또 형사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그런 합법적 수단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 수단으로서는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이제 조지는 거죠. 예. 조지는 것이요. 또는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처럼 사퇴하세요! 이렇게, 예. 막 이제 다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막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냥 완전히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직원들을 완전히 그냥 가도록 녹다운 되도록. 그래서 그 단체 내부에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이 두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이제 조성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문체부가 지금 이제 감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제 징계를 요구하는 거죠. 또는 이제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반 문제가 거의 범죄 혐의 정도이다라고 하면 형사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할 수가 있죠.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너무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 후보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지원, 뭐 어떤 댓글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던데, 이제 뭐 이 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재정 지원 중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금에 의한 지원인데, 이거는 뭐 문체부가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문체부 장관이 또는 뭐 용산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중단을 뭐 마음대로 뭐 용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요번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체육회를 주지 않고 직접 이제 단체에 기금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직접 주는 수는 있죠. 그렇게 뭐 방법만 좀 변경할 수 있지 아예 뭐 이렇게 중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방법을 대한체육회에 거치지 않고 또는 뭐 축구협회 거치지 않고 직접 기금 사업을 하는 단체에 준다고 해서 그게 뭐 대한체육회나 뭐 축구협회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데미지를 주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 범위 수단에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전제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큼 좀 이제 꿀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좀 뭔가 정말 이렇게 구린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구린 구석이 있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런 구린 구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들 회장 선거는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위탁 선거법상 이들 회장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괜히 후보자를 비방을 하면 그런 후보자 비방죄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는 이렇게 막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나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책은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 벗어나서는 뭐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칫 이렇게 너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조지면 이게 프레임이 이런 정치 권력대 이기흥, 정봉규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 이러한 프레임은 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이들에게 뭐 데미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구도, 정치 권력 대 이기흥, 정봉규 이 구도는 이게 자칫하면 정치 권력 대 체육계, 축구계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한테도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또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죠, 세무조사.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하면 이 둘의 그 연임 도전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사업을 하잖아요. 주식회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또 이 협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세무조사,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세무조사하는 또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범죄 수사. 자, 수사기관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요. 범죄 혐의를 딱 잡아서 포착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것이 중대하다라고 하면 뭐 구속 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만약 자기 스스로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꿀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른바 이제 뭐 멋있는 말로 하면 이제 플리바게닝, 약간 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을 테니까 봐주세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전제로 이들이 뭐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또는 뭐 협회, 단체, 축구 협회가 세무조사에서 뭐 결정적으로 정말 중대한 어떤 그런 법 위반이 그런 위반으로 인정될 사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범죄 수사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 보도도 그렇고 보면 그 정도의 뭐 그런 혐의나 그런 것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뭐 세무조사나 또 범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제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감사 결과나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체육단체 구조가 이사회 중요한 어떤 자금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이 둘의 책임으로만 또 묻기는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의를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을 물으려면은 뭐 이사들 멤버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또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무조사 또는 뭐 범죄 수사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사기관이나 뭐 세무당국이 또 그냥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솔직히 또 이게 쌍팔년도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그럼 이 두 사람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법적인 또 그런 방어 수단이 있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또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또 이제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체육인들 또는 이제 축구인들이 총궐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낙선 운동도 하고, 아니면 뭐 연일 그냥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체육인과 축구인들은 이들의 연임에 반대한다라는 거 막 서명 받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체육인들, 축구인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뭐 조금 좀 액션으로 나가면 이제 막 단식 농성도 하고, 예, 대한체육회 그 앞에 건물 앞에서 또는 축구협회 회관 앞에서 이제 막 텐트 치고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또 이 두 사람은 이제 이게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제 연임 도전을 포기하겠죠. 그냥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거는 유튜브 방송이나 뭐 또는 뭐 저 국회의원들이지, 실제 여러분들 실제 체육인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체육인들이나 축구인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한다 뭐 하는 뭐 그런 것 언론 보도 들어보셨나요? 그럼 언론 보도 접하지 못했죠. 실제적으로 현실은 이게 실제 이해관계인들이죠. 체육인들, 축구인들 뭐 이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이번 여론 언론 보도상에 그런 반응하고 실제 체육인들하고 축구인들의 반응은 딴판이죠.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처음에 뭐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축구지도자협회인가? 거기서 뭐 조금 뭐 이런 성명서 한 번 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조용합니다. 그렇죠?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바깥에, 체육회 바깥에 여러 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메달리스트들의 어떤 뭐 그런 조직이 있고 했는데 아무런 무슨 뭐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의 워낙 그 영향력이 커서 이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뭐 일반 여론이나 또는 뭐 그 평가와 다르게 이 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뭐 다만 이제 여론이나 워낙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눈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체육이나 축구인들이 딱 들고 일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여론과 이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의 괴리죠. 인식의 괴리.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한계가 또 있죠. 한계가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뭐 그냥 정부나 뭐 국회가 이렇게 나서서 뭐 조지거나 하면 된다? 그거는 쌍팔년도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권력이 나선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회장 선거는 그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실제 선거인은 여러분이 선거인이 아니라
실제 체육인과 축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여론이 막 이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체육인과 축구인이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국회에서 용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불법적인 수단으로 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제3자 간섭 금지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IOC나 FIFA에게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두 사람의 연임 도전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결과적으로 또 이게 참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